단전 외상 사건은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 우정, 사랑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깨진다. 사람들 보통 관계적인 삶에 대한 손상은 외상의 부수적인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외상 사건은 자기라는 심리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개인의 공동체를 연결하는 애착과 세상이 안전하다는 느낌, 즉 기본 신뢰, 베이직 생리의 초기에 첫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습득이 된다. 공포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자연히 안심과 보호를 제공했던 최초의 원천을 찾게 되어진다. 부상당한 군인과 강간당한 여성들은 어머니를 외치고 신을 외친다. 이 외침이 응답받지 못했을 때의 기본 신뢰는 무너진다. 손상된 자기, 보살펴주는 사람들과 안정적인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성격 발달의 토대가 된다. 아동이 긍정적인 자기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양육자가 권력을 얼마나 온화하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외상 사건은 기본적인 신체적인 안녕의 수준에서부터 사람의 자율성을 침범한다. 신체는 침해당하고 상처 입으며 더럽혀진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 기능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전투와 강간에 대한 증언에 나타나는 이러한 통제 상실은 외상의 가장 모욕적인 측면으로 꼽힌다. 평범한 군인은 전쟁 속에서 어떤 영적인 지휘감을 느낀다. 죄책감은 생존자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죽음을 목격했을 때 특히 더 심하다. 주요한 관계가 배신당한 것과 관련된 외상 사건이었다면 이런 외상 사건에 대해서 취약 요인과 보호 요인 이런 여러가지 나는 여러모로 행운하였다. 적어도 그들은 나를 강간하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지의 효과,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족, 사랑하는 이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받고자 하는 정서적인 지지는 다양한 형태를 띠며 외상이 해결되는 동안에 변화하기도 한다. 도움이 되고 신앙이라든가 도움을 청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과 대놓고 적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생존자의 두려움, 불신, 고립감은 악화될 수가 있다. 통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참정권에 가까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복구하는데 판단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참정권에는 자신이 목격하고 저질렀던 가응할 장면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숭배를 전파한 특별한 입장 때문에 고립되어 있다. 그는 어떤 민간인도 특히 여성이나 아이라면 더욱이 그가 직면했던 악과 죽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상화와 경멸에 섞인 감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 민간인들은 결백하면서도 무지하다. 반대로 자신은 우울하면서도 부정하다. 그는 살인이라는 근기를 침범했다. 군 복무가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군 복무를 이상화하거나 얕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참전군인의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관점을 할당받으려고 한다. 전쟁이 싫지 않은 만큼 전쟁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서 오는 사회적인 지지는 대개 참전군인들과 동떨어져 있다. 전쟁 이야기는 특정 분야에서 일어난 남성들의 비밀로 남겨지고 두 개의 성과 여러 세대를 포함하는 더 넓은 사회와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외상애의 고착, 시간 속에 얼어붙는 순간은 전사들과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을 격리시키는 사회적인 간섭에 의해서 영속화될 수가 있다. 유사한 문제는 강간 생존자들의 치료에서 표면화된다. 이들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렸다가 말거나 또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면서 쓰기에 자책한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게 피해자를 비난하고
강건을 정당화하려는 강건범의 논박과 일치하는 것이다. 생존자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다고 해서 강건범의 범죄 감염죄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생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온당한 평가에 도달할 수 있다.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이 때로는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 여성들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위험에 대한 도전과 저항으로 위험을 감수하려 하기도 한다. 여성 대부분은 자신을 향한 남성의 적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별 간의 관계를 실제보다도 더 호의적으로 보기도 한다. 유사하게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와 지위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도 있다. 자유로운 것처럼 행동하기만 해도 강간의 위험이 커진다. 즉 복장, 움직임, 사회적인 주도성에 관한 간섭적인 제한을 따르지 않을 때 말이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여성들은 해프고 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도발적이라고 묘사된다. 여성 대부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항하면 효과적인가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다. 생존자의 수치심과 죄책감은 다른 이들의 가혹한 판단으로 증폭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존자는 상실감을 애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외상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애도와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든 고전문에서 궁극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건강한 애도 과정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외상 반응은 영속이 된다. 공동체 역할, 외상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세계가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공동체의 역할이라. 참전군인들의 지휘에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공적인 기부에는 워싱턴의 베트남 전쟁 기념 공연 건립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네요. 정의를 추구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더 큰 외상을 불러올 때가 있다. 이는 법적 체계가 강간 피해자에게 공공연하게 적대적인 까닭이다. 법적 체계는 상호 적대성을 날씨가 조금 촉촉하네. 강간 피해자 대부분은 정의를 다루는 사회적인 기구가 자신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보고 어떠한 신고나 호소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강간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은 나의 삶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다. 강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고 있는 여성을 나는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의 친구들이 강간을 당한다면 그들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속박. 단일한 외상 사건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반면에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외상은 속박된 환경에서만 일어난다. 정체적인 속박은 대체로 잘 알려져 있지만 가정 안에서 여성과 아동이 당하는 속박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 속박 속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만성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속박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일생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가해자이다. 권위적이고 일패를 이런 사람들 심리적인 지배,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갖가지 기법들은 놀랍게도 일관적이다. 전 세계 구석구석의 인질, 양심서, 강제 수용소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기묘할 정도로 유사하다. 성매매, 포르노 영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여성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와 동일한 기술이 사용이 된다. 예측할 수 없는 비일관적인 폭력을 겪게 되고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데 더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와 신체 기능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율성을 파괴하려고 한다. 여름에서부터 심어진 인간 행동의 모든 기범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파괴 아래 종속이 된다. 칼트 종교 집단 속에서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규칙을 잇따를 경우 철저하게 신문화당할 수 있다. 유사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통제를 독립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모욕감의 원천이면서도 위안의 원천이 된다. 식사, 목욕, 따뜻한 말 한마디.
강압적인 통제 기법을 잘 아는 양심수들은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심수들 이 이야기 애착을 파괴당한 피해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것은 물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내적인 심상 또한 파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상징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 관계의 초반에 이 여성은 이것이 아주 작은 상징적인 양보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할 수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이야기는 초반에 이러한 마지못한 희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보이지 않게 서서히 다른 이들과 매듭을 파괴당하는 희생으로 차있다. 많은 여성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덫으로 그러고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통제와 저항의 기제를 잘 알고 있는 양심수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 고립이며 바깥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일이라면 작은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고립되어 가면서 피해자는 생존이나 기본적인 신체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정보와 심지어 정서적인 지지를 위해서 가해자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오직 하나의 허용된 권리에 더 매달리게 된다. 가해자와의 관계가 것이다.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없는 까닭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인간성을 찾으려고 요구한다. 다른 어떤 관점이 부재한 까닭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그것은 자신의 꾀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해자들과의 대화에 동참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게임에 빠진 것은 후스트 자신이었다. 의식조차 못해 지원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완전히 혹은 거의 어디는 나를 돌려서었다. 기나긴 2달 동안의 전쟁포로처럼 눈이 그려진 채 옷장 안에서 삶,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최근의 사건들에 대한 SLA의 해석이 끊임없이 부어졌다. 옷장에서 풀려나면서 나는 그들의 진부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따라했다. 실은 이 말들을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들을 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둔득한 충격 같은 것이 들었었다. 새로운 환경에 매일매일 적응하고 나 자신의 온전함과 평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는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불신을 고려하면서 좋은 무리처럼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의 현실은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무엇과도 달랐고 그들의 이제 나의 현실이 되어졌다. 양심수들은 가해자와의 일상적인 인간적인 교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다. 모든 포로정에서 속박이 가져오는 심리적인 부식에 가장 잘 저항하도록 준비된 자들은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이런 위험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지닌 채 삶의 경로를 선택했으며 자신의 원칙을 명백하게 정의할 수 있고 동료들에게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의식과 강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도 점차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지를 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나와 KGB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점점 의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연스러웠던 만큼이나 위험한 것이었는데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느낌이 자란다는 것이 굴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심수들도 자신의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야만 가해자에게 대한 정서적 의존을 피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수만큼 준비나 정치적 의식, 도덕적인 지지가 없는 사람들은 대개 어느 정도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완전한 굴복, 공포, 간헐적인 보상, 고립, 그리고 강요된 의존은 복종적이고 순종적인 포로를 완성시킨다. 가정폭력에서 자신의 도덕적인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성적인 모욕이 관련될 때가 많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비도덕적이고 구역질나는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거짓말을 하고 배우자의 부정을 가려주고 심지어 불법 행동에 관여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것 또한 인간의 애착 관계를 침해한다. 배우자를 구타하는 남성들이 아이를 학대할 가능성은 높다. 많은 여성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은 방어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너무나 완전하게 위협을 당한 나머지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말리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의심과 반대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속이기도 하고 항의하는 아이들에게 불을 주기도 한다.
정치적인 차이로 강금과 공헌을 둔한 출판업자 문학가인 자바커 틸먼만도 격화된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였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크기를 전할 수 없을 것이다. 감금 만성적인 외상 증후군. 만성적인 외상 증후군은 만성적으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평온이나 평안함의 상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 떨림, 성전적으로는 떨림, 목졸림 혹은 급격한 심장 파동을 호소할 수가 있다. 나치 홀로코스트 생존자에게 있어서 신체화 반응은 매우 흔하다. 유산관처럼 동남아시아 강제 수용소의 난민에 관한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상의 생존자들에게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침투 증상은 계속된다. 그러나 만성적인 외상을 경험한 이들에게 가장 극대화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속성은 바로 회피 혹은 억제이다. 회피와 억제. 자, 이렇게 포로들로부터 명성기법을 배운 뒤에 그녀는 현실감을 변형시키는 묘사하기 위해서 그는 3인칭으로 말한다. 옷을 벗어라. 그녀는 속옷을 입고 고개를 든 채 서서 기다렸다. 전부 다 말했잖아. 그녀는 나머지 옷을 다 벗었다. 마치 감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신들은 단지 즐거운 것을 떠올리는 마음속에 지워버릴 수 혐오스러운 벌일만 같았다. 속박과 고립이 지속되어 있는 동안에 어떤 포로들은 체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지니고 있는 체면 몰입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양성 환각 혹은 음성 환각을 체험하거나 정체성을 해결시키는 능력도 여기에 포함된다. 남아프리카의 정치 포로였던 일레인 모히메드는 속박 속에서의 심리적인 변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아마도 외로움과 싸우기 위해서 나는 감옥 속에서 환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을 것을 기억한다. 일레인 뭐 하는 거야? 나는 계속 등 뒤로 손을 돌린 손을 철썩거리며 그에게 말했다. 내 꼬리를 쓰는 거야. 나는 나 자신을 다른 이로 경영하였다. 내 환각의 많은 부분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다. 덕방 속의 창은 들여다보기는 너무 높았으나 나는 덕방 안으로 들어오는 무언가에 대한 환각을 보곤 했다. 예를 들면 늑대 같은 것. 그러나 혼잣말로 시작했다. 내 두 번째 이름은 로즈인데 나는 늘 그 이름이 싫었다. 나는 가끔 일레인에게 말을 거는 로즈였고 또 가끔은 로즈에게 말을 거는 일레인이었다. 내 안의 일레인은 강한 부분이었고 체면 몰입 상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포로들은 자발적으로 사고를 제한하고 억제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시간 감각의 변형은 미래를 삭제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되었던 포로들은 고립과 싸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살려냈다. 풀려난 이후에도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결고리는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파열된다. 포로는 일상이라는 시간 속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투옥이라는 상실된 시간 속에 묶여 있다. 포로 자유를 얻은 이후에도 가해자가 여전히 현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피해자가 세계와 맺는 관계에 중대한 변형이 일어났음을 뜻한다. 속박 동안의 강압적인 관계는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독점했다. 그러한 관계가 내적인 삶의 일부에 자리 잡으면서 피해자는 풀려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에 몰두한다. 전적으로 고립되지 않았던 양심스러운 운명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애착 관계를 맺으면서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해로움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다른 이들과의 결속하는 행운을 가졌던 포로들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간대함과 용기, 헌신적인 태도로 모아갈 수 있다는 점을 살아간다. 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능력은 가장 극악무도한 상황 아래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 포로들의 우정은 조금의 나치 수용소에서도 넘쳐났다. 수용소의 포로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서로 나누고 보호하는 충실한 동료 관계를 바탕으로 안정된 짝을 맺었던 대다수는 생존할 수 있었던 점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교육이 아닌 짝이 생존의 기본 단위였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렇군요. 피해자가 탈출한 이후에도 속박이 전에 존재했던 관계의 유형을 재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모든 관계는 극단의 렌즈를 통해서만 보이기 때문이다. 저주성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이 없어진 것처럼 관계의
스스로 적절한 소질은 없어졌다. 평범한 관계는 학대자와 맺었던 병리적인 애착만큼의 강렬함을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만남에서 기본 신뢰가 문제가 된다. 훈련은 포로에게 잔악 행위에 관한 단 하나의 이야기만 존재한다. 지속된 속박은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를 방해하며 외상의 변증법을 증폭시킨다. 양극단 사이에서도 지속적인 속박은 피해자의 정체성을 심하게 변형시킨다. 신체에 대한 이미지, 다른 이에 대한 내적인 신상, 개인에게 일관성과 목적성을 부여하는 가치와 이상 등 자기와 관련된 모든 심리 구조는 침해되었고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 여러 전체주의 체계 속에서 이러한 비인간화 과정은 피해자의 이름을 빼앗아보려는 소전까지 치닫는다. 속박에서 풀려났다고 해도 속박되기 이전에 지녔던 정체성을 되찾을 수는 없다. 자유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노예였던 기억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학대는 성인기의 반복적인 일상을 경험하게 되면 이미 형성된 성적 기조가 파괴된다. 아동학대 그런 부분. 학대의 환경은 만성적인 아동기 학대는 공포가 만연한 가족 환경 속에서 발생한다. 아동기 학대 성년자들 대부분은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규칙을 강요당했다고 강조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매우 조직화된 처벌과 악재의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생존자들이 보고하는 처벌의 방식은 양심수의 경험과 유사할 때가 많다. 아동학대, 폭력, 위협, 학대받은 아이는 넓은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가족의 다른 구성원과도 고립되어 있다. 이중사고, 관계가 깊이 파괴된 환경 속에는 아이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발달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매일같이 적의와 무기력과 무관심의 단서를 마주하면서 학대받은 아이는 부모와의 초기 애착을 지킨다는 근본적인 목적 앞에 모든 심리적인 적응 능력을 바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이는 다양한 심리적인 방어에 의존한다. 이런 방어에 덕으로 학대는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의식적인 자각과 기억에서 단절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던지 간에 그것이 실은 학대가 아니었다고 축소되고 합리화되고 면제가 된다. 나는 구역질한다. 나는 성이 아낀다. 도와주세요. 나는 포기하느라고 눈을 실컷 쫓는다. 이정자기, 학대받은 모든 아이가 해리를 통하여 현실을 변형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리 능력을 가진 아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여기에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분노와 살인적인 보복에 대한 환상은 학대에서 오는 일반적인 반응이다. 학대받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학대받은 아동은 분노에 차있으며 때로는 공격적이다. 이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언어적인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늘 적대적인 공격을 예상하면서 문제에 접근한다. 금지된 성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 역시 자기 본성이 악하다는 느낌을 확증하는 일이 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를 향한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으면서 본성이 악하다는 아이의 느낌이 심화된다. 이러한 종류의 공포에 빠진 아이는 스스로 학대자의 범죄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는 믿음을 발달시키게 된다. 낙인 찍히고 오염된 정체성이 들어서면서 아동 피해자는 학대자의 사악함을 자기 안으로 가져간다. 저하된 자기, 고양된 자기라는 모순된 정체성은 통합되지 못한다. 이렇게 정서 상태의 건강한 조절은 또한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공포, 분노, 비탄을 유발하는 위생 경험에 의해서 침해를 받는다. 어른이 된 아이나 학대받은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를 맞이할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린다. 그러나 강압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형성된 성격으로 성인기 삶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생존자의 친밀 관계에는 보호와
보살핌에 허기져서 끌려다니고 버림받고 착취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시달린다. 그러나 불가피하게도 선택된 구원자는 항상 서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의 피해자가 학대를 적극적으로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렵지만은 마치 숙명처럼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긍휼의 대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회의리성 대처 양식이 고착되면서 생존자들은 위험을 신호하는 사회적인 단서를 무시하거나 척도하게 된다. 피해자 대부분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소수는 명백히 있다. 외상은 일반적인 젠더의 전형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에서 아동기 학대의 생존자들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고 공격하게 되기도 한다. 생존자가 성으로 드러나서 관계의 문제를 도려고 시도하면서 아동기에 형성되었던 심리적인 방어는 점차 부정적인 것으로 되어간다. 자, 내가 정말 아버지 침대 아래에 숨겨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기를 원했던 것일까? 단서를 찾아가고 수수께끼로 걸어갔던 지난 40년의 세월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상이란 나의 아버지가 나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을 발견하는 내 기분이 어떨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내가 들여했던 내 인생의 에너지를 스스럼 없이 스스로에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인생의 한 국면을 맞췄을 때 예상치 못한 많은 죽음이 발생하며 인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불사조가 가장 높이 날기 위하여 불길로 뛰어들지만은 또다시 날아오르고자 할 때 망설인다. 방향을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나는 가까스로 죽음을 유인하여